제253회 평택시 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류정아 의원입니다. 오늘은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및 푸른도시 사업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탄출장 소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탄출장소장 김병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유정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소남영 부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동필 건설도시과장입니다. 김승태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송탄출장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위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63조 건설도시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600만원,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으로 2,318만원을 확보하여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건축녹지과 소관 세입 예산입니다. 고덕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가로수 이전 원인자 부담금 부과 대상 증가로 5,692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212조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 제3회 추경 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7,140만 원이 감액된 292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입니다. 부당 이득금 소송 및 도로 미지급 용지 매입 예산으로 소송 및 매입 신청 감소에 따라 6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상 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으로 불법 노점상 단속으로 위한 장비 임차 및 철거 인부임 예산으로 행정대집행 추진에 따른 노점상 감소에 따라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 대책입니다. 우기철 수해 예방 대책으로 위한 상황실 운영 및 응급복구 관련 예산으로 수해 기간 종료에 따라 미집행된 예산 4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조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건축녹지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30만 원 감액된 48억 241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영차량의 효율적 유지관리 사업으로 노후차량 폐차 및 신차 구입에 따라 6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 산담 포함 유지관리 사업으로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조 명시 2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월기에서 지방도 306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등 15건 총 84억 7,85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27쪽 건설도시가 세입은 전년 대비 83억 660만 원을 증액한 100억 3,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1,850만 원, 도로 하천 공유수면 사용료 수입 17억 610만 원, 하수도법 위반 및 도로 무단조명 과태료 수입 600만 원, 북부지역 장기 미집행 도로 도시계획도로 보상 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조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건축녹지과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750만 원 증액한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 2천만 원,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7천만 원, 가로수 피해 부담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송탄 출장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45억 660만 원을 증액한 293억 5,9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72조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50억 8,711만 원이 증액된 249억 4,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 기반 시설 확충 사업으로 39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비 5억 원, 세월개소 지방도 306호선 연결도로 개설 공사 등 5개 도로 개설 사업에 34억 8천만 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정비에 따른 조속한 보상 추진을 위하여 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109억 8,1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가로등 유지관리비 30억 8,490만 원, 보안 등 유지관리비 5억 2,600만 원, 관내 지하도 및 보도육교 유지관리비 8억 2,206만 원,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비 18억 8,692만 원, 도로 유지 보수 연간 계약공사 19억 7,200만 원, 관내 1원, 도로 재포장 공사 10억 원, 갈평 보도육교 철거 공사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하천 시설물 관리에 4억 3,600만 원, 하수 시설 환경 개선 및 유지 관리 사업에 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재해예방 운영관리 사업으로 수해 대책비 2,008만 원과 설해 예방 대책비 5,2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건축녹지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5억 8,049만 원이 감액된 44억 1,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2,500만 원, 5개 강건물 정비에 1억 2,057만 원, 개발행위 허가 임목 축적 조사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화단 관리 및 꽃식재 사업에 3억 202만 원, 가로수 및 띠녹지 유지관리 사업에 3억 6,612만 원, 녹지 산단 포함 유지관리 사업에 29억 9,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산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산불 예방 및 감시단 운영 사업으로 2억 2,913만 원, 병해충 방제 및 생활권 주변 수목관리 사업비로 3억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 출장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25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탄 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고 심사 안건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뭐 폭설로 인해서 또 복구하고 또 피해 상황 뭐 점검하고 하시냐고 애 많이 쓰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저는 좀 먼저 그 세입 가지고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송출 건설도시가에 보면 그 도로 사용료 수입이 16억이나 잡혀 있는데 이 도로 사용료 16억은 어떤 부분의 수입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도로 점 사용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16억이면 어느 정도 들어와요? 작년에도 똑같이 16억으로 잡혔었는데. 예, 뭐 해마다 비슷한 규모고요. 이제 도로 점용인 건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조금씩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사용료 좀 내역 좀 자료로 한번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별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 저기 공유수면 사용료도 포함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북부 지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으로 해서 정부 자금채 액수가 큰데 83억이잖아요. 요거는 이율이 어떻게 됩니까? 차입금 3%입니다, 연. 지금 이게 그러면 처음으로 차입금 받은 건가요? 이 83억은? 그 전년에도 있습니다. 전년도요? 연차별로다가 예. 뭐 사실 그 시비만 가지고는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지방채로 발행해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지방채 전부 내역 좀 하나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태까지. 예. 그다음에 그 건축녹지과 그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가 꽤 크네요. 액수가 그 과태료 치고는 7천만 원인데 이 내역은 어떤 거 주택법 위반 과태료는 어떤 내역이에요? 임대사업자들이 네. 그 임대사업 그 신고를 지연했다든지 네. 이런 절차 임대사업법에 대한 그 절차 미행으로 인한 그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지금 임대사업 등록자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그 다수들이다 보니까는 그 실수로 이렇게 좀 그 놓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감경도 해드리지만은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금액이 좀 많습니다.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근데 이게 그 여기 잡은 게 200만 원에 35건인데 이게 늘어나는 추세예요? 아니면 그 이제 많이 홍보는 돼서 자체적으로 이제 그 과태료 금액에 맞춰 가지고 이제 과태료 금액이 많다 보니까는 이제 한번 실수하신 분들은 이제 다음부터는 안 하시는데 대체적으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금액이 뭐 가끔 이제 그 크게 늘어나지는 않지만은 이제 계속 그 있는 건입니다. 네. 과태료 뭐 물론 우리 과태료도 이제 우리 세입으로 잡히긴 하지만 어쨌든 또 잘 몰라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면 좀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가로수 피해 부담금이 있는데 이건 어떤 부분에 부과돼서 저희가 부담금 이것도 한 1억 정도 되는데 작년에는 8천이었었는데 이게 그 도로 가로수를 설치돼 있는 상태에서 네. 공사를 할 경우 이제 네. 그 가로수를 이제 이전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철거를 할 때 거기에 따른 그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대체적으로 많은 부분이 이제 그 고덕 신도시 쪽에 건물이나 이런 걸 이제 신축을 하면서 그 도로 점용을 할 때 가로수 이제 도로 보도블록을 진출을 하다 보니까는 가로수를 이제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그 복구 비용입니다. 그럼 이 가로수 피해 부담금은 전적으로 우리 가로수에 관련돼서 비용을 세출을 편성하나요? 일단 이게 그 기금이 아니다 보니까는 그냥 세입으로만 잡습니다. 꼭 그 부분으로만 쓰여지지는 않는다. 근데 그래 이게 이제 그 정확한 내용은 아마 쉽진 않을 텐데
이 부담금을 받았어. 어쨌든 물론 이제 전체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 항목에다가 하진 않는데 그 전체로 잡는데 그래도 이제 사실상 이 용도는 그 가로수를 새로 식재하거나 뭐 거기에 관련된 우리 녹지와 관련된 부분에 사용되어지는 걸 통해서 복원할 수 있는 건 복원해야 되잖아요. 대부분이 이제 그 공사가 끝나면은 그 부담금 갖고 이제 보건 공사를 하는 게 맞고요. 차후에 뭐 이렇게 해서 그 전혀 이제 식재가 필요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식재를 이제 하지 않고 다른 시설물을 대체를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복구를 하는 입장입니다. 몇 가지 저기 사업 내용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도로 개선하는 사업 중에 지금 제가 이제 그전에 지역구가 보덕 쪽이라 이게 익숙한 부분인데 그 당연 1리, 3리 간 도로 개설 공사 이게 지금 사업도 이제 명시 2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사업들 명시 2월 하는 사업들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그 이게 17년도 제가 8대 의원 할 때부터도 이게 진행된 사업인데 지금 두 가지요. 문곡 1, 2 그 도시계획 도로 개설 공사 이게 이렇게 좀 여기 내용을 보면 보상비 2월인데 좀 요 고덕 면 관련돼서 요 사업들이 이렇게 좀 오래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게 뭐 어떤 부분에 어려움들이 있는 건지. 예, 저희가 이제 저희 관할에 이제 11개 면동이 이제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도 예산이 이제 59억이 잡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세월교가 이제 대규모 사업으로 이제 20억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그 개발 사업에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한 40억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저희 개발 사업에 비해서 그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계속 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을 하면서 신규 사업은 좀 이제 배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면서요. 그 현재 그 한정된 예산으로다가 이제 진행 중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뭐 집행 부서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건 아는데 예를 들어 이제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사업 명세서 272페이지고 설명서는 100페이지인데 궁2리 마을 안길 이게 도로 확장 공사는 제가 이거 그 19년도에 마을 해관 가서 같이 주민분들하고 그 송출 건설도시과 담당 직원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설명회도 할 때 참석도 했었는데 그런 지역들은 이게 지가가 엄청 상승하잖아요. 이 고덕 그 아무래도 동지역하고 이제 인접해 있고 주변이 개발들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근데 보상비를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24년도에 안 세웠다가 25년도에 처음 또 새로 이제 또 추가로 하기 때문에 향후에 보상비만 해도 39억 정도 또 추가로 소요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가가 또 상승되면 그거에 따라 또 당연히 그 보상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 또 당연히 문제 제기들이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그 속에서 또 예산들이 늘어나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 적절하게 이게 예산을 좀 절약하는 부분도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거꾸로. 근데 물론 이제 한정된 예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우선순위나 소요될 비용이 증가될 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좀 고민은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10억이면 보상, 그 전에 원래 계획 세워서 70억이나 해서 10억이면 보상할 거를 4년, 5년 지나다 보니까 뭐 30억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지역도 있단 말이죠. 상대적으로 이제 그렇게 지가 상승이 좀 안 되는 지역이 있고, 그럼 우선순위를 지가 상승이 좀 급격히 이루어지는 곳부터 보상을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거 감안하셔서 일부 하시겠지만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서 집행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그 본청은 이 사업비 변동 내역을 첨부를 해 줘요. 이 사업 설명서에. 왜냐하면 기존에는 총 사업비가 30억이었는데 이게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40억이 될 수도 있고 50억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변동 사항이 있잖아요. 뭐 몇 천만 원 정도의 뭐 변동 사항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액수가 뭐 몇억 이상 이렇게 증가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서에 같이 좀 게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명세서 273페이지 보면 가로등 유지 관리가 있잖아요. 이제 그 기존에 비해서는 그 송탄 출장소 관할도 많이 이제 밝아지고 LED로 많이 교체해서 저희가 이제 평택시 의회가 송탄 출장소 관리하는 곳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써주신 건 감사드리고, 그 보면 그 산출 내역에 보면 국도 1호선 노후 가로등주 교체 공사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잡은 게 한 2억 잡았거든요. 근데 이 국도 1호선에 대해서 이 국도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국도 관리청에서나 일정하게 우리한테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그 국도 유지 관리가요. 그 동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이 관할하는 동지역은 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예전에 이제 군 지역 있죠. 읍면 지역은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시의 국도이기 때문에 곧 저희가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지 관리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그게 바로 등주까지 교체하는 것까지도 전부 우리 시가 예산을 100% 해서 공사를 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거는 좀 실제 좀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인데 뭐 현재 지침이나 규정이 그렇다고 하는 부분은 저도 뭐 알고는 있는데 그다음에 그 명세서는 273페이지인데 그 LED 보안등 기구 구입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가로등 보안 이런 거는 지금 보안등은 읍면에서 직접 하고 동지역은 출장소에서 관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등이 고장난 거를 지금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눈으로 봐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아니면 그 고장 여부를 자동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시스템이 일부 돼 있기는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뭐 그게 완벽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순찰도 하고 있으면 또 사실 저희가 저희 인력으로 뭐 순찰을 전체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관리는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신고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러니까 자주 다니는 곳은 이제 파악하기가 쉽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은 사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 있고 또 그것이 뭐 본청이든 송출이든 안출이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 점검이나 뭔가 이게 그 밝기도 어두운 곳들 이런 것들로 하려면 좀 사실은 밤에 좀 나가봐야 되거든. 낮에는 그게 어두운지 아닌지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예산은 다 조금씩 오히려 줄었어요. 유지 보수나 뭐 가로등 예산도 그렇고. 워낙 지금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저도 뭐 이해는 하는데 건축 녹지과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설명서 151페이지인데 그 명세서는 280페이지 가로수 및 띠녹지 관리 보면 이 가로수 관리로 해서 지금 새롭게 그 고덕 주로 이제 요인은 뭐 고덕 산단하고 뭐 택지가 주로 차지하고 있는데 이 면적이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근데 예산은 줄었어요. 그러니까 5천이었었는데 3천으로 줄었어. 근데 5천이 똑같은 지역에서 3천 줄는 것도 힘든데 면적은 또 늘어났어. 근데 줄었어요. 이거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이 예산 가지고? 아니면 뭐 추경에 확보하실 계획인가요? 어떻게 이걸 하시려고? 이제 그 유지 관리 차원에서 이제 그 인건비를 이제 좀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녹지 팀에서 그 지금 이 산단만 관리하는 그 인원 말고도 다른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쪽 인력들을 좀 대체해서 그쪽으로 좀 투입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부족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면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금 그 4명에서 1명으로 줄인 게 가장 큰 비용입니다. 하여튼 이 면적이 이렇게 늘어난 부분인데 이제 사실상 예산이 오히려 줄어서 관리에 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향후에 이제 뭐 집행하면서 좀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확보해서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관리가 안 되면 또 뭐 더군다나 이 고덕이나 이런 신천지구 바람길 숲도 있고 뭐 산단도 있고 한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일수록 더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소장님이 좀 잘 챙겨주십시오. 네. 그다음에 그 가로수 관리 현황을 보면 은행나무, 뭐 메타세퀴어, 루티나무 뭐 쭉 있잖아요 품종이. 그럼 이거를 식재할 때 뭐 기존에 있던 건 그렇다 치고 새롭게 이제 인수인계 받는다는 거는 이걸 식재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 부분을 협의합니까? 송출과하고 아니면 다른 부서하고 협의합니까? 지금 저희는 이제 관리하는 부서고 그 산림녹지과하고 이쪽에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과하고 저 택지를 조성할 때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그때 그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리도 이관 봐서 관리만 하시니까 갖고 있는 한계가 있는데 우리 김승겸 의원님이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좀 이렇게 나무가 예를 들어서 뭐 메타세퀴어면 메타세퀴어를 쫙 거기다 식재를 하면 그래서 어떤 이제 오고 싶은 그 가로수들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럼 물론 혼재되는 것도 필요하고 한데 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또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충분히 좀 협의들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283페이지 오면 그 수목 관리 중에 궁금한 거 2개만 질의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위험 수목 제거라고 해서 이게 있는데 이번에 이제 폭설로 인해서 수목이 많이 쓰러졌잖아요. 근데 그러면 좀 사전에 그런 위험 수목들을 미리 좀 선조치하고 또 사고가 발생하면 좀 제거도 해야 되고 이런데 수목 관리하는 수목은 엄청 많이 늘어났는데 예산은 3천에서 지금 1,000으로 줄었잖아요, 이게. 이 위험 수목은 지금 이제 사고가 난 부분이 아니고요. 그 미리 사전에 그러니까. 그 개인들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제 임야나 아니면은 건물 주변에 있는 그 나무들을 위험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그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그 주인의 그 동의를 받아서 그 사전에 그 조치하는 비용이고요.
그 이런 폭설이나 아니면 이런 그 폭우나 이런 재해에 의한 그 수목은 대체적으로 그 긴급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집행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 복구 비용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분리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올해도 지금 그 조사를 해서 별도로 이 폭설하고 별도로 그 집행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럼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이 집행 3천만 원 집행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지금 저희가 그 수목을 한 18군 이제 그 당초 계획한 것보다 그 신청이 좀 적고 그래가지고 한 8군데 정도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 우리 저기 위원장님이 그 조례를 제정해서 이거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거거든요. 이거 이 부분이. 근데 이게 그 물론 이제 시에서 나름대로 읍면동에 홍보를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많은 시민분들이 잘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좀 홍보도 좀 할 필요가 있고 이게 왜냐면 사전 사실 예방 조치도 필요한 거거든요. 이번에 그 한전 뭐 전신주에서 대량 아파트 전기 공급이 중단되고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물론 이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있죠. 실제 소유주 동의 없이 하거나 뭐 그럴 게 어려우니까. 근데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사전적으로 좀 재해 예방 조치도 되고 또 그 소유주들에게 좀 불편한 부분들도 좀 시가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그 은행나무 조기낙과인데 이거는 지금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한 4천만 원 되는데. 그 매년 실시를 해가지고요. 그 지금 올해도 실시를 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은행이 이제 연결했을 때 그 낙과하기 전에 사전에 그 가로수들에 대해서 철거 저기를 이제 해서 낙과하지 전에 미리 조치를 해서 올해도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그 털어내는 방식으로 우리는 송출을 하고 있나요? 네. 근데 어느 곳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무에다가 망 같은 걸 이렇게 설치해서 받아서 하는데도 있고 여러 방식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털어내서 하는 방법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보도블록이 이제 협소한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보행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 낙과를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은행나무 그러니까 이게 은행나무는 암수가 있어서 열매가 열리는 게 500주예요. 이게 늘어나지도 않고 그대로예요. 항상 식재를 안 하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가로수로 은행나무에 대해서 이제 좀 저기가 많기 때문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 은행나무를 이제 좀 그 가로수로 그 식재를 하지는 않는 입장이고요. 그 지금 기존에 있는 거를 그렇다고 이제 그 제거를 하기가 좀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는 그 지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두 가지 신규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 녹지과 자동 관수 설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사업 설명서에 네. 위치되어 있지 않아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동 관수는 이제 그 꽃 화단 설치를 했을 경우에 그 이제 거기에다가 추가 이제 그 설치를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 뭐 그 지속적으로 관수를 이제 그 차량으로 하면서 관수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는 그 관수 장치를 설치를 해놓고 물을 받아가지고 통에다 그 차량으로 이제 그 넣어놓으면은 그 일정 시간마다 그 화분에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설치를 예, 하는 겁니다. 아니 관수 시스템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6개소에 설치하겠다라고 예산 올려주셨어요. 네. 6개소가 어딘지랑 그리고 그 이제 현황 그다음에
그 자동 관수 장치 이 배수 관련 그러니까 용수 공급에 대한 부분이 별도의 어떤 물탱크에다가 그 사용 용수를 옮겨서 진행을 한다라는 내용이죠. 네네. 이 6개 소에 관한 현황 좀 네, 주시겠어요? 서면으로 지출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녹지 등 관수 시설 수도 요금 계상해 주신 거 있어요. 12개월 1년치 해서 그것도 지금 우리 뭐 사업명세서에 나와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이 이 요번에 설치하는 6개 소에 관련한 전기요금인가요? 이거? 전기요금은 그 관수 장치는 수도요금. 아니고요. 그 녹지 시설 그 저희가 관리하는 녹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올해도 이제 3회 추경에 그 예산을 공공요금 예산을 그 추경에 추가 확보하듯이 지금 작년에 그 비용이 그 공공요금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 저희가 관리하는 그 녹지 공간 전체에 대한 그 공공요금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송출해서 관할하는 관수 시스템 전체가 있잖아요. 그 현황을 예,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산불 초소 및 감시탑 철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어디 이게 지금 어느 쪽인가요? 지금 그 불악산 쪽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자세한 위치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필요가 없어서 사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여부를 결정해서 철거를 하는 사안인가요? 노후가 됐고요. 그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설치보다는 그 순찰로서도 그 가능하기 때문에 판단해가지고 노후 시설에 대해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는 그 철거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철거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장소엔 필요가 없고. 네. 갈평 보도육교 철공공사가 있는데 이건 이제 철도공사랑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횡단할 수 있는 시민분들 횡단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불필요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나서 진행이 되는 거겠죠? 예, 일단 시설물이 노후돼서 이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도육 철거 타당성 조사도 한 결과 철거 찬성의 89% 정도가 이렇게 찬성을 한 상황입니다. 예, 시민분들 불편함 없도록 진행 잘 해주시고 예예 유승영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평 그거는 원래 관리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 시였어요? 예, 시입니다. 그 철도청이 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이제 철도공사? 시 시설물인데 이제 철도를 횡단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제 철도청하고 그런 안전이라든지 그런 관계에 대해서 협의를 한 거지 관리 주체는 평택시입니다. 이거 한 40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철거하고 나면 예. 뭐 대안이 있는 부분이 있나요? 철거 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닙니다. 그 철거를 해도 이용에 이제 큰 불편이 없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 이용을 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거기다 설치했잖아요. 40년 전에. 그럼 뭐 어떤 보안책이 이미 있어서 다른 데로 다니는 건가요? 예, 뭐 그 당시에는 이제 철도를 횡단하기 위해서 보도요기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데요. 이제 그 철도 역사 신설이라든지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왕복이 되기 때문에 그 갈평 보도요기 자체는 그 철거해도 유지 필요가 관리할 없다? 그런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철거하는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겸 의원입니다. 설명서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에 우리 송탄 공설묘지 건에 대해서 지금 집행률이 정확한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보상비에 대한 건데요. 보상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협의 취득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보상액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협의가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부분 보상비 때문에 예산이 유동적으로 되고 있어요. 그 계획 물론 유동적인 건 알지만은 2회 추경까지 1억 3천이
감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22%라는 얘기죠. 그리고 올해 예산이 6억 3천, 내년도 예산 6억 3천을 또 계상을 하신 거고. 그 나는 예산을 물론 알아요. 확보를 해놔야 언제 또 집행되는 대로 보상 추진이 돼야 되고 공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해추경까지 1억 3천, 24년도 5억 본 예산을 세워놓고 이해추경에 1억 3천을 감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22%라는 얘기죠. 물론 내년도에 보상액이 많이 나가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않다는 얘기죠. 이런 건들이 몇 건이 있어요. 때문에 넉넉하게 확보하는 건 좋아요. 뭐 거기에 대해서 근데 정확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좀 쓸 필요. 근데 금액이 억 단위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또 안 되면 또 추경에 또 저기 할 거 아니에요. 안 됐을 때 추경에 좀 추가로 해서 예산을 좀 세우는 게 낫지 않나. 지금 집행률이 22%예요. 이거 언제 생긴 거죠? 공설비 지금 만장이 다 됐죠. 예, 거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지금 이제 매장은 안 되잖아요. 여기 지금 저희가 공설묘지 진입도로로 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돼 있는데요. 현재 그 보상액으로 돼 있는 거는 브레인시티하고 네. 접속부에 대한 그 공사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상액이 이 노선 전체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아니고요. 네. 접속부의 보상은 시에서 하고 네. 그 나머지 공사는 그 부분에 대한 공사는 브레인시티에서 하기로 약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보상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작년 올해 이제 1억 3천이 감액이 됐는데요. 네. 저희 시 어떤 예산 그런 형편 때문에 유보액으로서 저기는 작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 금년 내에 이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을 유보액으로 해서 감액을 시켰던 거고요. 네. 지금 이제 그런 행정 이제 저희가 재결을 하려도 보상 협의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금년에 다 집행은 안 됐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이제 재결을 통해 가지고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공사가 26년도까지 끝나는 거네요. 내년도까지 보상은 전체 다 끝나는 거고. 예, 접속부에 대한 보상은 내년까지 완료를 할 겁니다. 꼭 이것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할 때 이런 건들이 좀 주로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106페이지 좀 장기 미집행 지금 북부 지역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얼마나 되죠?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70개 노선이 있습니다. 70개 정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상액은 지금 어디죠? 뭐 70개 노선에 대한 전체 국유지 사유지 포함해서 전체입니까? 사유지까지 사유지? 그 보상은 원칙적으로 국유지까지를 전액 보상을 해야 하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저희가 이번에 그 장기 미집행위로 한다는 것은 네. 그 도시관리계에 결정된 도로가 실효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아, 그건 알고 있어요. 예 그러는 상황으로 그 실효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사유지의 70% 이상을 매수하게 되면은 예. 실효는 일단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이제 국유지에 대한 보상은 않고 각 노선에 대해서 실효 방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효 직전에 이렇게 먼저 실효될 계획이 있는 것부터 10년 이상 되는 것부터 일단 보상이 들어가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럼 얼추 뭐 다 끝나는 건가요? 일단 현재 미집행에 대해서는 예, 현재 그 내년도에 이제 83억을 확보하고요. 예. 이제 저희가 사유지 보상액이 한 300억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우선 그 중에서 실효 예방을 위해서 70% 정도 해당되는 거를 먼저 하게 되면 이제 300억 중에서 그 70%면 21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그 예산을 먼저 해서 실효 방지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단 보상이 되면 실효는 면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사유지 70%면 실효는 되지 않습니다. 11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차단 시설은 지금 몇 개나 돼 있죠, 여기 지금 지하차도에 호우 예방 대책으로. 올해 이제 중앙 지하차도는 저희가 평택시에서 처음으로 다 완료한 거고요. 네. 그 본청에서 처음으로 그동안은 없었던 건데. 예, 그 이전에는 뭐 그런 필요성이 좀 느끼지를 못했기 때문에 네. 안타가 이제 그 오송 사고 이후에 저희가 그걸 1호로다가 시작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예산을 집중적으로 이제 전부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이제. 그래서 이제 본청에서 중앙 지하차도는 이제 저희가 한 거고 2층 지하차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예산 집행률은 58%인데 내년에도 어떠한 침수 피해가 있을지 모르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이런 데는 좀 집중 투자하고 또 어차피 시민의 안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신속하게 좀 처리가 돼야 되겠다. 이해 추경에도 감액이 3천만 원 정도 됐는데 지금 차단 시설 전체 설치할 게 몇 개나 되죠? 나중에 그 자료 좀 하나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16페이지. 도로 시설물에 대해서 매년 500만 원씩은 꼭 예산을 세우고 있는 건가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500만 원씩 계속 세웠던 거죠? 그 전에 지금 사고에 대비해서요. 예. 예비비적으로 예. 항상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집행률은 있잖아요. 예, 금년도에는 한 건에 대해서 63만 원이 지출된 사항이 있습니다. 63만 원이.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2월 되나요? 이것도 예비비로 그냥 가지고 있는 거네요. 연말에 대해서 이제 집행이 안 해도 될 사항이 발생됐을 때 네. 감액을 한다든지 일단은 그렇게 처리하고 연말까지는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 예, 어쩌- 연말까지 그 상황을 보면서 그때그때 맞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로 시설물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 곳에서 이제 시설물 때문에 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건 철저한 점검으로 인해서 뭐 대비는 안 할 수는 없겠지만은 뭐 여기에 대해서 배상금보다 더 중요한 거는 대비책이 더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121페이지. 보도 정비할 곳이 굉장히 많죠. 지금 다녀보면은 여기 예산료는 굉장히 97%까지 됐는데 거의 뭐 다 예산이 소진이 됐는데 내년에 3억 가지고 다 가능한 거예요. 지금 예상되는 건에 대해서는 이건 다 시설 파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현재 파악하고 있는 건 있는데 이제 예. 사실은 예산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죠?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우선순위에 맞춰서 그 하고 있습니다. 일단 취약계층 또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우선적으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123페이지) 노상 적치물이 지금 전체 좀 철거가 됐나요? 삼성전자 앞에? 예, 예, 전체 철거됐습니다. 철거됐어요? 예, 명절 추석 전에요. 다 예. 철거했습니다. 지금까지 23 올해 이게 철거가 언제 거의 완료가 된 겁니까? 그 명절 끝나고서 바로 했습니다. 추석 명절 그러면 끝나고서. 지금 작년에 올해 삼성전자 앞에 철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인건비하고 해서? 그거 자체는 저희가 네. 그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용역 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HID하고 용역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외부 인력을 사용하지 않고 저희 자체 인력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뭐 별도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삼성 때문에 올해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삼성이 완료됐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거의 좀 증액이 된 편인데 철거 위치라든가 철거할 부위가 아직 많이 있나요? 단순 철거만이 아니고요. 네. 저희가 이제 민원이 이제 주변 상가라든지 행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이제 그 적치물에 대해서 치워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 지역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거기뿐만이 아니고 요즘 이제 시장 주변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발생된 곳에 있기 때문에 항시 저희가 순찰을 통해서 순찰하면서 저희가 정비할 부분이 있으면 정비를 하고 또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즉각 출동해서 그런 민원을 해소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바로바로 이게 처리가 돼요. 지금 노점상 적치물에 대해서 바로바로 뭐 처리가 되면 다시 또 노점상이 그 거리에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점상이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단속을 한다고 해서 100% 이렇게 정리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단속을 할 때는 잠시 치웠다가도 또 이제 없어지면 뭐 발생되는 게 좀 불가피한 그래서 이제 상황도 이게 있긴 있습니다. 반복되는 거라 이 예산이 계속적으로 뭐 3, 4억씩 이렇게 예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과장님 말씀이면은 근본적인 대안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계속 반복되는 돈으로 분명히 시민들 불편 때문에 보행의 불편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전성도 있고 해서 매년 이렇게 돈이 들어가야 되느냐. 그냥 당연한 걸로 그냥 인식을 해서는 안 되겠다. 물론 어려움은 분명히 있지만은 다 이유 없는 예산은 없잖아요. 이런데 좀 당연히 그냥 들어가면 된다, 당연히 세워야 된다 이거 인식보다는 근절 대책이 좀 필요하다. 그런 게 예산의 절감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139페이지) 보겠습니다. 올해도 갑작스러운 첫눈이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습니다만 추경에 거의 3억 돈이 감액이 됐어요. 이번에 예산에는 큰 문제가 없겠어요. 이번에 제설 작업 때문에 비용이 또 추가로 들어가지 않았나요? 저희가 올해 설해 대책 전에 제설 자재를 한 1,700톤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폭설로 인해서 1,700 한 1,000톤 가까이 사용됐습니다. 네. 1,117톤 썼습니다. 1117돈.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직 예산은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번 폭설로 인해서 우리 북부 지역에. 지금 올해 예산 그 추경에 저희가 본 예산 때는 자재비는 확보를 않고 이제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이제 가을에 예. 장비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자재를 예. 금년도 같은 경우 이제 그 1,100톤을 사용했기 때문에 한 이제 남은 잔량 가지고는 한 2번 정도 할 수 있는 잔량은 현재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전에 계약돼 있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 물량이 이제 1,000톤 정도 이제 추가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그 12월까지 하는 데는 이제 문제는 전혀 없고요. 그 연초에 재난기금이 이제 한 2억 정도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교부가 됩니다. 그걸로 다 연초에 또 그 제설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자재를 또 미리 사놓게 되면은 이게 굳고 그래가지고 이제 효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자재를 적시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자재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감액이 아니고 증액인데 내년도에는 5,200 세웠어요. 좀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예. 저희가 본 예산에서는 예. 일상적인 유지 관리만 유지 관리하고.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 자재는 내년 네. 추경 때 확보를 해가지고 예. 그 적시에 이렇게 자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목지가 좀 볼게요. 우리 띠녹지 149페이지 볼게요. 띠녹지 보식률이 얼마나 됩니까? 그 보식률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그거는 정확히 수치로는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식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뭐 수세 불량도 있고 좀 기후가 자꾸 이상하게 이변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수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도 좀 신중하게 좀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띠녹지가 관리가 좀 많이 심어놓으면 그 다음에 50% 이상 다 죽는 것 같아요. 어떠한 이유가 있겠지만은 매년 그래요. 당연한 거로 그냥 생각하고 당연한 예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분명하게 좀 관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들어가니까 그냥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까 유승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목 선택하는데 정말 중요하고, 이제 걷고 싶은 거리들이 많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냥 관례대로 뭐 은행나무 심어야 되겠다. 물론 그 거리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도시와 경관을 좀 생각하고 또 시민들이 정말로 이용할 수 싶은, 걷고 싶고 이런 거리를 좀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 노력을 좀 하고 고민을 좀 하면 예산을 많이 줄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조례를 만들고 이래야 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예산들을 좀 연구를 더 하고, 힘드시면 정말 매년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용역이라도 해서 방법을 좀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올해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도에도 물론 여러 가지도 힘드시겠지만 우리 북부가 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좀 애를 좀 많이 좀 써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신 부분들 본위원장에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